아니, 지금 이걸 차례상이라고 차려놓은 거야? 아무리 정신이 나가도 그렇지. 명절 차례상을 어떻게 이따위로 차릴 수가 있어? 어머니, 저도 나이가 벌써 65이고 손목 발목 안 아픈 곳이 없어요. 더 이상 젊은 때처럼 상다리 휘어지게 차리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이번부터는 다른 집들처럼 조금 간소하게 준비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아무리 간소하게 차려도 그렇지. 어디 상놈의 집안도 아니고 이런 근본 없는 차례상을 차려놓으면 어떡해? 어머니, 이 정도 준비했으면 그래도 다른 집들보다는 훨씬 잘 차린 편이에요.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한들 정말 말세야 말세. 내가 하늘에 계신 조상님들을 볼 면목이 없구나. 조상님들이 명절날이라고 찾아왔더니 이 따위로 대접하고 있는 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너한텐 이 집안의 전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어머니, 자꾸 전통 하시는데 조선시대 때는 오히려 이것보다 더 간소하게 차렸대요. 그 주둥아리 닥치지 못해. 너희 같은 상놈의 집안 출신들은 그렇게 해왔는지 몰라도 이 집안은 그런 집안이 아니야.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 해도 끝까지 지켜야 할 전통과 예법이라는 게 있는 법이라고. 아니 어머니, 제가 상놈의 집안 출신이라는 거세요? 가만히 있는 저희 집안을 왜 들먹거리세요? 제가 차례상을 안 차린 것도 아니고 그래도 다른 집들보다 훨씬 잘 차린 건데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그럼 대한민국에 있는 다른 모든 집안이 상놈의 집안이라는 말씀이세요? 너하곤 더 이상 할 말 없다. 우리 손주 며느리 어딨어? 너가 우리 손주 며느리 혜민이구나. 앞으론 너희 시모 대신 네가 명절 음식들 다 하게 될 거야. 이게 다 못난 너희 시모 때문이니까 날 원망하지 마렴. 어머니, 저희 며느리가 이런 고생하려고 저희 아들이랑 결혼한 줄 아세요? 저희 며느리한테만큼은 제가 40년 넘게 겪은 이런 고생들 대물림 시킬 생각 없으니까 제발 그만하세요. 손주 며느리 고생시키기 싫으면 너부터 똑바로 했어야지. 손주 며느리가 도대체 뭘 보고 배우겠어? 너부터 우리 집안의 전통을 싹 무시하고 너 마음대로 행동하는데 손주 며느리가 도대체 뭘 배우겠냐? 이 말이야?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게 지금 어디서 우리 손주 며느리까지 망치려고 들어? 어쩌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개판이 되어버린 건지. 어휴, 요즘 시대에 어느 손주 며느리가 제사랑 명절 때마다 수십 가지 음식들을 만들겠어요? 지금 2024년이에요. 2024년, 1954년도 아니고 1964년도 아니라고요. 손주 며느리는 이 할머니 말 똑똑히 들어. 이 할머니가 저 못난 너희 시모 대신 직접 이 집안의 전통이랑 예절을 가르쳐 줄 테니까 앞으로 잘 배워두도록 해. 엇나간 건 너희 시모 하나면 충분해. 어머니, 이 집안의 종노릇 하면서 살아온 건 저랑 저희 형님이면 충분하잖아요. 왜 젊은 손주 며느리까지 고생을 못 시켜서 안달이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이 집안에 시집 오신 거잖아요. 어머니도 원래 이 집안 사람 아니고 저희처럼 시집 오신 똑같은 입장인데 어떻게 손주 며느리까지 못 잡아먹어서 그러시냐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에 살고 있는 60대 중반 김숙경이라고 합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올해도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내셨겠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번 추석 때 일어난 어이없고 분통 터지는 일 때문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즐거워야 할 추석을 이렇게 불편하게 보내게 됐는지 불쌍한 제 얘기 한번 들어주실래요? 올해 초 설 연휴 때였습니다. 다른 어느 명절 연휴 때처럼 그날도 시댁에 가서 차례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에겐 형님이 한 분 계시지만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몇 년 전부터는 저 혼자 차례 음식을 만들어 왔어요. 제가 처음 이 집에 시집을 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전혀 변함없이 저는 음식을 만들고 남자들은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집 왔던 20대 때와는 달리
지금은 저도 어느새 환갑이 넘었고, 게다가 형님 도움 없이 저 혼자서 차례 준비를 해야 하는데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어느새 손목이며 발목이며 하나 둘씩 관절이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여보, 거기 누워서 TV만 보지 말고 나와서 나 좀 도와줘. 도와달라고? 당신 바쁜데 괜히 내가 방해만 되는 거 아니야? 어려운 거는 안 시킬 테니까 와서 좀 도와줘. 손목이 아파서 들지도 못하겠어. 잠시만 기다려봐. 이거 TV 보던 것만 마저 보고 도와주러 갈게. TV는 이따 집에 가서 봐도 되잖아.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좀 도와주면 안 돼? 지금 중요한 장면이라고. 진짜 딱 5분만 기다려봐. 5분만 있다가 도와주러 갈게. 남편이 이럴 줄 알고 지난 몇십 년 동안 도와달라는 부탁 한 번 안 하고 묵묵히 차례 음식을 만들어 왔던 저였습니다. 이제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어렵게 도와달라는 말을 꺼내봤더니 역시 제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남편이었죠. 제가 남편을 빤히 쳐다보든 말든 계속해서 TV로 축구만 보고 있었습니다. 진짜 계속 누워서 TV만 보고 있으면 나 그냥 집에 간다? 다른 집들은 말 안 해도 남편이 먼저 도와줄 거 없냐고 발 뻗고 나서던데 당신은 어떻게 된 게 내가 이렇게 부탁을 해도 들은 척 만척이야. 아니, 도와준다니까. 누가 안 도와준대? 지금 이 장면들만 보고 간다고? 당신도 내가 축구 좋아하는 거 잘 알잖아. 축구는 이따 집에 가서 유튜브로 다시 보면 되잖아. 며칠 전에도 손목 아파서 주사 맞고 왔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어? 알겠어, 알겠다고. 5분만 좀 기다려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제가 몇 번을 더 보채도 남편은 끝까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을 보니 TV 잘 보고 있던 자기를 왜 귀찮게 만드냐는 표정이었죠. 그렇게 밉상짓만 골라 하는 남편보다 저를 더 어이없게 만든 건 여전히 못 들은 척 TV로 축구를 보고 있던 아주버님이었습니다. 사실 저와 형님은 동서지간이지만 참 잘 지내왔어요. 동서지간에 이 정도로 잘 지내는 집은 정말 드물 거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90이 다 돼가는 시모와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아주버님이 제사 문제와 명절날 차례 음식 문제로 형님과 저를 몇십 년 동안 괴롭혀왔거든요. 형님과 저는 그럴 때마다 똘똘 뭉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동반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형님이 몸이 괜찮으셨을 때는 이 정도로 힘들진 않았어요. 혼자서 하는 것보다 둘이서 하는 게 덜 힘들기도 하고 서로 얘기도 하며 힘을 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형님께서 몸이 안 좋아지신 이후로 저 혼자서 제사 음식을 하고 혼자서 명절 차례상을 만드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아주버님이실 텐데 제가 남편한테 하는 얘기들을 듣고도 멍하니 TV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어지간한 사람이었으면 먼저 도와줄 게 없냐고 물어봤을 텐데 말이에요. 남편은 제가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도 결국 TV를 5분 더 보고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내가 뭘 하면 되는데? 별로 도와줄 것도 없어 보이구만. 여기 부침개 좀 뒤집어줘. 그 정도는 할 순 있잖아. 내가 뭐 이런 건 해본 적이 있어야 말이지. 내가 하다가 잘못해서 탁이라도 해봐. 그걸 누가 먹어? 결국 버려야 하잖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도와준 걸 자랑이라고 떠드는 거야? 그냥 계란 뒤집듯이 뒤집기만 하면 돼. 이왕 도와줄 거면 좀 기분 좋게 도와주면 탈이라도 나는 걸까요? 세상 만사. 모든 일이 귀찮다는 뚱한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아니, 진철아, 네가 왜 여기서 음식을 만들고 있어? 우리 마누라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해서
부침개나 뒤집고 있어. 엄마도 한번 시켜본 적 없는 집안일을 왜 네가 하고 있냐니까. 어서 들어가.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지만 남자가 부엌에 들어와서 이런 일 하면 안 되는 거야. 세상에는 남자가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할 일이 있는 법이야. 친구들 남편들은 예전부터 다 도와줬다고 툴툴대니깐 내가 어쩌겠어? 지금 안 도와줬다가 집에 가서 내가 무슨 소리를 들을 줄 알고 차라리 그냥 지금 도와주는 게 더 속 시원할 것 같아. 신철아, 얼른 나가라니까. 너 집에서도 이렇게 가장 대우도 못 받으면서 사는 거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살 수가 있어? 정말 엄마 속 뒤집어져서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아, 알겠어. 이럴 줄 알고 내가 그냥 TV 보고 있는다니까. 괜히 나보고 도와달라 해서 한 소리 듣게 만드네. 시모와 남편이 대화를 주고받는 동안 저는 손을 놓고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내 귀로 들은 게 맞는 건가? 내가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닌가?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남자는 부엌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니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하시니깐요. TV에 나오는 유명한 요리사들은 대부분 남자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따지고 싶었지만 괜히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아 속으로 꾹꾹 참고 있었습니다. 남편 보고 요리를 직접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 손목이 많이 안 좋으니 부침개만 좀 뒤집어 달라고 하는데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되나 참 서럽더군요. 며느라, 아무리 요즘 사람들이 정신이 없다고 해도 너희 남편한테 주방일을 시켜서야 되겠어? 얘가 이때까진 안 이러다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네가 어디서 뭘 보고 배웠는지 모르겠다마. 우리 집에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2번 다시 그런 말 꺼내지도 마. 아니 어머니 저도 나이가 60 중반인데 요즘 애들이라뇨. 저도 진작 환갑이 넘었는데 형님께서 몸이 안 좋으시다 하셔서 저 혼자 제사상이랑 차례상 차린 지 벌써 5년이 넘었어요. 저희 남편한테 부침개 좀 뒤집어 달라는 게 그게 그렇게 무리한 부탁이라고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며느리 중에 너 혼자만 차례상 준비하는 거니? 남들도 다 하는 건데 넌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 나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 조상들도 다 그렇게 해온 건데 너가 뭔데 그 전통을 없애려고 들어? 어머니, 요즘 어느 집안에서 남자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누워서 TV만 보고 있다고 그러세요? 지금 2024년이에요. 2024년, 1964년도 아니고 1974년도 아니고 2024년이라고요. 저도 60이 훌쩍 넘었는데 손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제 더 이상은 혼자서 이 많은 음식들 못하겠어요. 어머, 얘 좀 보렴. 어디서 배워먹은 싸가지야? 네가 언제부터 나한테 또박또박 말대답을 했다고 성질을 부여? 너도 이제 좀 컸다 이거야? 네, 저도 클 만큼 컸어요. 저도 나이가 65인데 이제는 할 말 좀 하고 살아야겠어요. 남자들 주방일 안 시킬 거면 그럼 어머니라도 저를 좀 도와주시던가요. 어머니께서는 형님이랑 저랑 이 집의 며느리로 온 다음부터 음식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그때 그래봐야 50 조금 넘으셨던 거 아니세요? 전 65이라고요, 65. 처음부터 작정하고 시어머니한테 달려들 생각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의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듣고 있으니 저도 모르게 그동안 꾹 참아왔던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한테 요즘 애들이라고 하는데 환갑이 넘은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좋아해야 할지 싫어해야 할지 스스로 헷갈리기까지 하더군요. 부엌에서 소란이 일어나자 아주버님이 다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재수씨, 지금 저희 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에요? 재수씨가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해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예요. 빨리 저희 어머니께 사과하세요.
아니요. 전 사과 못하겠어요. 제가 어디 못할 말을 했나요? 형님께서야 몸이 안 좋으셔서 음식 못하시는 거 100번, 1000번 이해해요. 그러면 아주버님께서라도 솔선수범해서 저희 남편 데리고 저를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누워서 TV만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뭐라고요? 제사랑 차례상 해봤자 1년에 몇 번이나 한다고 그래요? 1년에 고작 5일이에요. 제사 3번에 추석, 설날 2번, 꼴랑 해봤자 1년에 5번인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TV에 나오는 종갓집 며느리들은 1년에 제사를 20번도 넘게 지내던데 재수씨는 어쩜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그분들이 1년의 제사를 20번 지내든 100번 지내든 저도 힘들다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혼자서 음식 준비하는 게 아니겠죠? 왜 다 같이 보내는 명절 연휴인데 모든 준비는 제가 독박 쓰고 해야 하냐? 이 말이에요. 여보, 당신 지금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엄마랑 형한테 너무 소리 지르고 그러지는 마. 당신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도 내가 잘못됐다는 거야? 나도 이 집에 결혼 와서 40년 가까이 참고 지냈어. 요즘 세상에 이렇게 며느리한테만 음식하라 독박 씌우는 집이 어딨다고 그래? 나 더 이상 이 집안 며느리 못하겠으니까 어머니랑 아주버님이랑 당신이랑 셋이서 음식을 만들든 어디서 시켜 먹든 알아서 해.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음식하던 거 다 내팽개쳐놓고 집에라도 간다는 거야? 그래. 조선시대 때 종을 부려도 이렇게는 안 부렸을 거야. 지금 당장 집에 돌아갈 거니까 당신은 거기 누워서 TV나 마저 보던지 음식을 하던지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2번 다시 제사니 차례니 시댁에 얼씬도 하고 싶지 않은 게 그때 당시 제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시모 앞에서 조금 목소리를 높였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참고 살아온 세월이 40여 년입니다. 40년 가까이 한 번도 말대꾸고 하지 않고 묵묵히 시키면 시키는 대로 시어머니 말을 따라왔던 저였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가 보다 생각하고 불만이 있어도 속으로 삼키고 쥐죽은 듯 지내왔던 지난 40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나이가 들 만큼 들었고 시대도 변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깊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처음 시집을 왔을 때부터 아주 제사에 환장하는 유별난 집안이었거든요.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고 기리는 제사 문화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제사를 지내며 먼저 돌아가신 분들과의 추억도 생각하고 그분들을 추모해주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손들끼리 모여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살아가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전통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제 친구들 중에 제사랑 명절 때마다 다 먹지도 못할 수십 가지의 음식을 차려왔던 친구는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같이 나이가 들면서 제사를 많이 줄이고 간소하게 차리기 시작했거든요. 제사라는 게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살아있는 생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이러다 나이 70이 돼서도 혼자 이 고생을 하고 있겠구나 싶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와 별다른 왕래도 없이 몇 달을 지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먼저 저한테 연락 오신 적이 없었고 심지어 저희 아들 결혼식 때도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손주 결혼식인데 아무런 말도 없으신 걸 보고 정말 너무하시다 싶더군요. 이제는 정말 시어머니와 2번 다시 만나지 않을 거라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 저와 시어머니의 불편한 관계를 중재해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저희 형님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시집 와서 30년 넘게 같이 고생을 했던 형님이었죠. 몇 년 전부터 몸이 안 좋아서
제사와 차례 음식 만들 때 참석을 못했지만 그렇다고 전혀 미운 감정은 없었어요. 건강이 나빠지기 전에는 오히려 저보다 더 고생을 했던 게 저희 형님이셨거든요. 동서 요즘 어떻게 지내? 형님 잘 지내시죠? 저야 뭐 늘 똑같아요. 밥하고 산책 좀 나갔다가 집에서 책도 좀 읽고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사실 저번 설날 때 그런 일이 있은 후로 내가 걱정이 돼서 한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어. 내가 누구보다 동서 심정을 잘 이해하니까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 내가 몸이 괜찮았으면 동서한테 좀 쉬어라 하고 내가 했을 텐데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형님. 형님이랑 저랑 이 집에 시집 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사나 차례 때 다른 집처럼 평범하게 음식을 준비하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정말 상다리 휘어지게 제사 음식을 수십 가지 만들어라 하는데 젊을 때야 꾹 참으면서 했다지만 이젠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내가 시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 우리도 나이가 있으니 이제 제사 음식 가짓수를 좀 줄이자고 말이야. 그랬더니 뭐라고 하셔요? 그냥 알겠다고 하실 분이 아닐 텐데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화를 벌컥 내시긴 내셨는데 뭐 어쩌겠어? 동서가 제사랑 명절 때 참석 안 한다고 하면 음식을 할 사람이 없는데 말이야. 이제 그 많은 음식들 만들 사람이 없다고 하니 한숨을 푹 쉬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시대가 시대인 만큼 우리 집안도 다른 집처럼 음식을 좀 간소하게 차리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나한테도 애가 이상해졌다고 혀를 끌끌 차시더라고. 그러곤 어디 너희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고. 이젠 신경도 안 쓰실 거래. 저희 마음대로 하라는 게 진짜 저희 마음대로 하라는 뜻은 아니지 않을까요? 진짜 우리 마음대로 차렸다가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을 텐데요. 그래서 말인데 이번 추석 때는 동서 집에서 차례를 지내면 어떨까 싶어서 말이야. 저희 집에서요? 시어머니께서 음식 준비하는 거 보고 또 한 소리 하실 것 같으니까 아예 명절 전날 동서 집에서 준비를 하고 명절 당일날 우리가 어머니 모시고 올게. 그게 낫지 않겠어? 동서도 기분이 많이 상했겠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고 연세도 많으신데 아예 인연을 끊을 순 없잖아. 나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최대한 도와줄게. 형님 몸이 지금 그러신데 안 도와주셔도 돼요. 안 그래도 이번 추석 때는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처음 맞는 추석이라 처음으로 며느리를 데리고 올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 음식 해 먹고 시간 보내려고 했었는데 형님께서 이렇게 부탁을 하시니 저도 모른 척 하고 있을 순 없겠네요. 그럼 형님 말씀대로 이번에는 저희 집에서 차례 지내도록 해요. 근데 형님도 아시다시피 어머님이 원하시는 만큼 그렇게 음식 많이 만들지는 못해요. 사실 이번 추석은 몇 달 전 결혼한 우리 아들 수영이가 처음으로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 명절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멀리서 우리 부부를 보러 내려오니 간단하게 음식을 해서 가족끼리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했었죠. 명절 차례상은 시어머니랑 아주버님이 알아서 만드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저는 모른 척하고 있으려고 했는데 저와 각별한 사이인 형님께서 그렇게 부탁을 하시니 어쩔 수 없겠구나 싶었어요. 물론 그동안 시댁에서 만들던 만큼 생고생을 하며 수십 가지 가까이 되는 음식을 만들 생각은 아니었고 최대한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만들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이번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그러니까 며칠 전 추석 전날이었어요. 추석 전날이니 장도 미리 다 봐놓고 화요일 추석 당일 새벽부터 우리 가족들이 먹을 음식 겸 차례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그렇게 음식을 많이 만들 생각은 없어서 당일 새벽에 준비하면 충분하다 생각했거든요. 아침에 아들과 며느리가 도착을 했고 곧 이어 아주버님과 형님께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오셨습니다. 제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차린 음식들이었지만 분명 시어머니께서는 만족을 못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명절 음식을 보고 시어머니께서 한 소리 하실 거라는 것도 예상을 했고 나름대로 좋게 잘 넘어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놀랄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지금 이걸 차례상이라고 차려놓은 거야? 어머니 저도 몸이 안 좋고 동서도 나이가 있어서 이제 예전만큼 상다리 휘어지게 차리진 못할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며칠 전에 이번 추석 때는 동서 집에서 차례 지내는 대신 다른 집처럼 음식을 좀 간소하게 차릴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 안 나세요? 아니, 간소하게 차리는 것도 어느 정도가 있는 거지. 어디 상놈의 집안도 아니고 이런 근본 없는 차례상을 차려놓으면 어떡해? 어머니, 다른 집들은 예전부터 다들 이 정도로만 차려왔어요. 저희 집안만 유독 음식을 많이 해왔던 거라고요. 시대가 벌써 많이 변했는데 저희도 다른 집들처럼 저희가 먹을 음식 정도만 하고 다 같이 즐거운 명절을 보내면 안 될까요? 아이고, 내가 이 다음에 죽어서 조상님들 얼굴을 어떻게 보라고 이러는 거냐? 조상님들부터 지금까지 대대로 내려온 전통이 결국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구나. 정말 말세야 말세. 내가 정말 돌아가신 어른들을 볼 면목이 없구나.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 어머니 자꾸 전통 하시는데 조선시대 때는 오히려 이것보다 더 간소하게 차렸대요. 일제강점기 때부터 제사상을 화려하게 차리는 걸로 바뀌어서 조용히 못해. 자꾸 어디서 입을 놀리고 있는 거야? 너희 같은 상놈의 집안 출신은 어떤지 몰라도 이 집안은 그런 집안이 아니야.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하더라도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것들도 있는 법이라고. 조상님들이 지금 이 차례상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기껏 명절이라고 찾아왔더니 이 따위로 대접하는 걸 보면 뭐라고 생각하시겠냐 이 말이야. 아니 어머니, 상놈의 집안 출신이라니요? 왜 저희 집안을 들먹거리시는 거예요? 그럼 명절 때 차례 안 지내고 여행 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상놈 출신이라는 거예요? 다른 집들도 명절 때 이 정도만 차려서 같이 음식 먹고 즐겁게 시간을 보낸다고요. 이 집안 말고 다른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집안이 다 상놈의 집안이라는 말씀이세요? 제가 준비해 놓은 차례상을 보더니 시모가 정말 개거품을 물고 쓰러지려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제가 성의 없이 음식을 준비한 건 정말 아니에요. 아들이 처음 며느리 데리고 오는 명절인데 제가 정말 성의 없이 음식을 준비했을까요? 우리 가족이랑 형님네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모두 넉넉히 먹을 수 있을 만큼 정성을 들여 준비를 했는데 시어머니 입장에선 성에 차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가 다 못 먹고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찾아오는 조상님들까지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휘황찬란하게 차례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니깐요. 재주씨,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우리 집안에 시집 오셔서 지금까지 차렸던 차례상이랑 오늘 재주씨가 준비하신 차례상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어머니께서 화가 안 나시겠어요? 당신은 좀 조용히 해. 내가 진짜 동서한테 미안해서 고개를 못 들겠어. 가만히라도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니까. 제발 가만히 있어. 아주버님께서 갑자기 저를 야단치려고 나섰지만 형님께서 한마디 하자 금세 풀이 죽으시더군요. 사실 형님네 집안에서 지금까지
가장 노릇을 했던 건 형님이셨거든요. 아주버님께서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으로 주식 투자를 하다 빚까지 지고 집안을 먹여 살렸던 게 저희 형님이셨으니까요. 시어머니께서도 그걸 잘 아시니까 저희 형님한테까지는 뭐라고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소란이 좀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으셨나 봐요. 시댁에서 맞는 첫 명절인데 예상하지 못한 소란이 생겨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하고 있던 제 며느리한테 갑자기 화살이 돌아가더군요. 너가 손주 며느리 혜민이구나. 너희 시모 되는 사람이 내가 시키는 대로 제사 음식이랑 차례 음식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네가 다 해야 될 거야. 다 못난 너희 시모 때문이니까 원망하지 말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고생은 저까지만 하면 됐지. 제 며느리도 그렇게 고생을 시키시려고요? 네가 하기 싫다는데 어떻게? 그러길래 너부터 똑바로 하지 그랬어? 손주 며느리가 도대체 뭘 보고 배우겠어? 시모라는 사람부터가 전통을 싹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데 애가 도대체 뭘 보고 배우겠냐고. 제 며느리가 이런 고생하려고 저희 아들이랑 결혼한 거 아니에요. 전 절대 이런 고생들 대물림 시킬 생각 없으니까 그만하세요.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하면 되지. 왜 결혼하고 첫 명절을 맞은 제 며느리한테까지 화를 내세요? 명절날이니 정말 좋게 넘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명절날 찾아온 제 며느리한테까지 그러니 더 이상은 좋게 못 넘어가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지금 고작해야 30대 초반인 며느리한테 저도 이해하지 못할 전통과 예법을 강요하시려고 하니 어떻게든 말려야겠다 싶었습니다. 저희 세대도 이해하기 힘든 시어머니만의 전통과 문화를 지금 젊은 세대들이 순순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신다는 게 너무 놀랍기도 했고요. 그래도 제가 더 목소리를 높이면 저번 설날 때처럼 또 명절날 집안에 난리가 날까봐 최대한 좋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 시어머니께서 가방을 들고 오시더니 지갑을 꺼내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야단을 치다 손주 며느리한테 갑자기 용돈을 주실 리는 없는데 왜 지갑을 찾으시는가 했더니 10,000원짜리 몇 장을 지갑에서 꺼내 제 며느리한테 던지시더군요. 지금 당장 시장 가서 장부터 다시 봐. 가서 어디서 뭐 사야 되는지 내가 다 적어줄 테니까 지금 당장 나가. 지금 바로요? 제가 이 동네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 혼자서 가요? 네 시모가 안 한다는데 그럼 너 혼자 가야지. 이 늙은 내가 대신 갈까? 혜민아, 가지마. 지금 어딜 간다는 거야? 그냥 우리 아들 방에 들어가 있어. 뭐해, 빨리 시장 안 가고? 이 집에서 누가 어른인지 몰라서 그래? 너희 시모가 위에야? 내가 위에야? 더 손윗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그렇게 쭈뼛대고 서 있는 거야? 혜민아, 엄마가 가지 말라고 했어. 너가 왜 장보러 시장에 가야 해? 엄마가 너희 먹을 거 다 만들어놨는데 뭘 더 만든다는 말이야? 그냥 엄마가 너희 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음식 먹으면 되니까 아들 방에 가서 둘이서 먼저 먹고 있어. 이게 지금 어디서 손주 며느리까지 망치려고 하고 있어? 너가 그 모양 그 꼴이니까 손주 며느리까지 내 말을 안 듣는 거지. 어쩌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개판이 되어버린 건지. 어휴, 혜민이라고 그랬지? 이 할머니가 너희 시모 대신에 직접 전통이랑 예절을 가르쳐 줄 테니까 앞으로 너희 시모 말 듣지 말고 이 할머니 말만 들으면 돼. 음식은 좀 할 줄 아니? 모르면 지금부터 하나씩 배우면 되니까 지금 시장 가서 재료들 먼저 사오렴. 어머니, 이 집에 시집 와서 종노릇하면서 하인 취급받았던 건 저랑 저희 형님까지면 충분하잖아요. 왜 저희 며느리까지
이 고생을 못 시켜서 안달이신 거예요? 이게 정말 올바로 된 전통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도 다른 집처럼 명절을 좀 즐겁게 보낼 순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지켜야 할 전통이 있고 예법이 있는 거야. 대대로 내려온 전통을. 너가 뭔데 없애려고 들어? 엇나간 건 너 하나면 충분해. 손주 며느리는 너 대신 내가 직접 제대로 가르칠 거니까 넌 그냥 조용히 하고 있어. 그렇게 근본 있는 집에서 며느리들을 하인 취급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이 집안에 시집 오신 거잖아요. 어머니도 원래 이 집안 사람 아니고 저희처럼 시집 오신 입장에서 어떻게 저희를 더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세요? 제 말이 끝나는 순간 갑자기 시모가 차례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다들 너무 놀라 순간 집안에 정적만 흐르더군요. 저도 너무 당황해서 시모가 차례상을 뒤집어 엎는 걸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니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모두 1분이 넘게 제 자리에 얼어붙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제 며느리 혜민이가 땅에 나뒹구는 음식들을 주섬주섬 정리를 하더군요. 제 며느리한테 네가 이걸 왜 치우냐고 가만히 있으라 얘기를 꺼내려던 참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다시 만들어. 오늘 밤 새도 좋으니까 지금 장부터 다시 보고 싹 다 다시 만들어. 왜 다들 아무 말이 없어? 내 말이 안 들려? 다시 만들라니깐. 다들 아무런 말이 없자 시모는 아직 상위에 남아있던 음식들을 다시 한번 엎어버렸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우리 집에 온 명절인데 정말이지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저도 며느리 앞에 선 시엄마인데 저를 이렇게까지 무시하실 수 있는 건가 싶어 손이 다 떨리더군요. 정말 이참에 연을 끊고 남남으로 살더라도 이번에 확실히 결판을 지어야겠다 싶어서 저도 소리를 지르고 차례상을 마저 엎어버리려고 했는데 순간 제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곤 다시 바닥에 엎어진 음식들을 주섬주섬 정리하더니 어질러진 거실 바닥까지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정말 제가 다 눈물이 나려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제 며느리한테 좋은 시모가 되고 싶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엄마와 딸 같은 관계가 되고 싶었는데 제 뜻과는 상관없이 저희 집에 와서 못 볼 꼴을 다 보고 있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하고 마치 제가 죄인이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제 시모가 뒤집어 엎은 명절 음식들을 제 며느리가 혼자 정리하고 있는 걸 보자 형님께서도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아주버님한테 지금 더 있을 상황이 아니니 어서 어머니를 모시고 돌아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아주버님께서도 시모의 그런 행동들을 보고 무척이나 당황하신 듯 했습니다. 시모는 아직 분이 안 풀렸는지 여전히 씩씩대며 화를 주체를 못하고 있었고요. 시모는 아주버님이랑 형님께 끌려가다시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한테 며느리를 잘못 둬서 집안이 무너지고 있다며 끝까지 소리를 지르시면서요. 그 뻔뻔하던 아주버님도 일이 이렇게까지 되자 저희 남편한테 조용히 조카 며느리 앞에서 미안하게 됐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아주버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뜻밖의 사과를 받자 저희 남편도 조금은 놀란 눈치였습니다. 아주버님 본인이 봐도 어머니께서 너무 심했다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시모랑 큰형님네가 모두 돌아간 후 저희 집은 마치 초상집처럼 우울한 분위기만 맴돌았습니다.
저희 남편은 아들과 며느리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는지 잠시 바람 좀 쐬면서 생각을 좀 정리하고 오겠다며 잠시 집을 나갔고 저는 제 며느리를 앉혀놓고 정말 미안하게 됐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혜민아,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우리 집 며느리가 돼서 처음 맞는 명절인데 이렇게 돼버려서 이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엄마도 이런 일까지 생길 줄은 정말 몰랐어.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께서 잘못하신 일도 아닌데요. 저는 정말 괜찮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가 미안해서 앞으로 사돈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구나. 쉽지는 않겠지만 오늘 있었던 일은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았으면 해. 앞으로 엄마가 진짜 친딸처럼 생각하고 잘 해줄게. 정말 부끄러워서 너 얼굴을 못 보겠구나. 지금까지 어머니께서 혼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명절 당일에 안 오고 하루 전에 미리 와서 같이 음식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시장에 장 보러도 같이 따라갈게요. 제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아니야. 내가 고생했으면 됐지. 너까지 그런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만약에 명절 때 음식 만들더라도 이 엄마랑 같이 우리가 먹을 정도만 만들면 돼. 오늘 시할머니가 너한테 한 말들은 가슴 속에 담아두지 마. 나도 그렇고 우리 형님도 그렇고 너한테 이런 걸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벌써 기분 다 풀렸어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도 굳이 저희 부모님한테 말하거나 하진 않을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요즘 세상에 저희 며느리처럼 심성이 착한 며느리가 또 있을까요? 제가 사연을 제보한 인생 이야기 채널에 있는 다른 사연을 보니 시댁에 찾아오지도 않고 문전박대하는 며느리도 있던데 그런 며느리에 비하면 저는 정말 천사 같은 며느리를 만난 것 같습니다. 제가 시댁 복은 없어도 며느리 복은 있는가 봅니다. 어제 며느리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자기가 직접 시할머니한테 얘기를 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 조심스레 물어보니 요즘은 제사랑 차례도 다 간소하게 차리고 시대에 맞게 성균관에서도 간소화된 차례상 차리는 법을 내놨다고 말씀을 드리려 한다더군요. 그리고 명절 때 굳이 차례를 안 지내더라도 가족들끼리 여행을 가거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사코 저희 며느리를 말렸습니다. 제 며느리가 자기 시할머니 되는 제 시모한테 괜히 그런 얘기를 꺼냈다가 가슴 속에 상처로 남게 되는 말들을 듣게 될까 너무 걱정이 됐거든요. 그랬더니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어른들 기분 안 나쁘게 얘기를 잘 들을 자신이 있다며 며칠 있다 직접 얘기를 해본다고 하네요. 시모와 시할머니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어 하는 며느리의 선한 마음은 잘 알겠지만 저는 사실 시모한테 쌓여있던 마음이 다 풀리지 않았고 며느리가 시할머니한테 이해할 수 없는 모진 말들을 듣게 될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마 저랑 세대가 비슷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하소연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제삿날이나 명절 때만 되면 수십 가지가 넘는 음식들을 만들고 그걸 다 먹지도 못하고 다 가져가지도 못해 결국 버리게 되는 일들은 제 선에서 끝내고 싶은 거죠. 저희 며느리는 제가 수십 년 동안 겪은 이런 고통들을 안 겪게 만들고 싶거든요. 다른 집들처럼 명절 때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같이 맛있는 음식도 먹고 기회가 되면 같이 여행도 다니면서 정말 제 딸이라 생각하고 잘 대해주고 싶었는데 이런 우스운 꼴을 당하게 만든 것 같아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참 속 깊은 며느리를 만난 것 같아 어느 정도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제 며느리가 저와 저희 시모 사이의 오해를 풀고 다음 명절 땐 같이 웃으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다는데 이걸 말려야 하나, 가만히 냅둬야 하나 정말 하루 종일 고민이네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즐거운 추석 명절날 이런 황당한 일을 안 겪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셨을 거라 믿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집안 얘기를 제 친구들에게 할 수도 없고 어디 말할 곳이 유튜브밖에 없더라고요. 제 사연을 받아주신 채널 운영자분에게 감사드리고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은데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도 어느새 9월 중순을 넘어서 10월로 넘어가고 있는데 다들 남은 올 한 해 즐거운 일만 가득하셨으면 하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들 댓글로 위로의 한마디 그리고 제 사연의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된 게 아들과 며느리라면서 명절 때 한 번을 안 내려올 수가 있어? 아니 장모님께서 명절만 되면 아프다고 하시는데 저희 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프다는데 그럼 모른 척 하라는 말씀이세요? 어떻게 평소엔 멀쩡하던 사람이 명절만 되면 갑자기 몸이 아프냐고. 그렇게 곧 죽을 것처럼 아프던 사람이 사돈댁에 너희들만 도착하면 갑자기 멀쩡해지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어머니! 그러면 뭐 제 친정엄마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벌써 몇 번째야? 몇 년 동안 사돈이 명절만 되면 아프다고 해서 우리 집에는 한 번도 안 오고 몇 년 동안 사돈댁에만 갔잖아. 그걸 나보고 순순히 믿으란 말이야. 어머니! 말씀이 심하시네요. 명절 때만 되면 아플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친정엄마가 거짓말했다는 증거라도 있으세요? 그리고 며느라 너는 우리 남편 첫 기일인데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지 않았어?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며느리한테 제사 음식을 만들라고 난리를 부리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한테 제사 음식 하랬어? 음식도 다 내가 만들고 너한테 절하라고 시키지도 않을 테니 그냥 같이 모여서 밥 한 번 먹자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남의 집 제사 따위에 관심 없다고요. 뭐? 남이 집? 그럼 넌 지금 왜 내가 사준 남의 집에서 사는 거야? 당장 짐 싸서 나가! 아니 이 집 저희 주기로 약속하셨잖아요. 명절 때 안 내려갔다고 지금 와서 집을 뺏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 된 도리도 못하는 너희들한테 이 집 줄 생각 없으니까 지금 당장 나가!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에 살고 있는 60대 중반 최순이라고 합니다. 저희 남편은 몇 년간의 투병 생활 끝에 작년 겨울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같이 살 때는 못 느꼈던 남편의 빈자리가 점점 크게만 느껴지더군요. 저와 제 아들한테 최선을 다했던 남편이고 부모였죠. 남편이 입원해 있는 병원까지 매일 아침 운동 삼아 걸어가는 게 몇 년 동안 제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매일같이 남편 병원에 간다는 게 힘들다고 느껴질 때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남편한테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남편하고 몇 마디라도 더 얘기를 나눠볼 걸. 조금 더 남편 곁에 오래 머물러 줄 걸 하는 후회가 밀려오더군요. 그래도 제 하나뿐인 아들만 보며 힘을 내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이번 추석 때는 엄마 보러 집에 오는 거지?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 놓을 테니까 며느리랑 같이 이번엔 꼭 엄마 보러 와야 돼. 응, 엄마. 이번엔 무조건 엄마 보러 가야지.
안 그래도 지영이한테 결혼하고 명절 때 한 번도 엄마 보러 간 적 없으니까 이번엔 꼭 가야 한다고 얘기해놨어. 그랬더니 지영이는 뭐래? 안 그래도 이번엔 엄마한테 가는 차례니까 인사드리러 같이 내려가자고 하더라고. 아들과 며느리는 2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집은 전남이고 며느리는 강원도 출신인데 아들과 며느리는 서울에서 만나 결혼을 했고 직장이 서울이니 지금도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아들이 서울에 올라가면서 얼굴 보기가 힘들었는데 아들이 결혼까지 하고 나니 더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서울에서 전남까지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여기까지 내려오려고 며느리랑 시간 맞추는 걸 어려워했거든요. 며느리는 서울에 사는 저희 친척 회사에서 비서로 일했는데 다른 거래처하고 주말에 만나는 경우가 많아서 주말엔 시간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 아니면 아들과 며느리 얼굴 보기가 힘드니 1년 내내 명절만 손 꼽아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원래 아들하고 며느리가 합의를 봤다고 해요. 저희 집이 전남이고 사돈네가 강원도이니 추석 때는 저희 집에 내려오고 설날에는 사돈네에 가기로요. 며칠 있으면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을 하고 처음 맞는 추석이라서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오면 어떤 음식을 좀 해주면 좋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한데 내일 집에 못 내려갈 것 같아. 장모님이 어젯밤부터 너무 아프셔가지고 급하게 좀 와주면 안 되겠냐고 조금 전에 연락이 왔어. 안사돈께서 많이 안 좋으시대? 원래 몸에 안 좋은 곳이 있으셨어? 아니 나도 평소에 어디가 안 좋다고 따로 들었던 건 없는데 지금 오한이 들어서 온몸이 오들오들 떨리신데 구역질도 계속 나고 몇 번 정신도 잃고 쓰러지셨다고 하셔서 지금 지영이랑 같이 바로 처갓집에 가려고 준비 중이야. 그 정도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지금 추석 연휴라 병원하는 곳이 있으려나? 일단 급한 대로 응급실이라도 가셔야 하는 거 아니야? 너가 인터넷 이런 거 잘하니까 응급실 문 연 곳 있나 한번 찾아드려봐. 나도 장모님께서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으시다고 하니까 걱정돼서 일단 급한 대로 응급실이라도 가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거든. 추석 연휴라도 119에는 근무하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도움 받으셔야 할 것 같다고.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아무리 빨라도 몇 시간은 걸리잖아. 지금 추석 연휴라서 기차도 없을 거고 차도 많이 막힐 텐데 일단 너희가 가긴 가더라도 엄마 생각엔 119에 연락부터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지영이한테도 일단 우리가 장모님 댁에 도착하려면 시간 꽤 걸리니까 일단 119 불러서 병원에 먼저 모셔놓는 게 맞지 않겠냐고 하니깐 그런 건 장모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빨리 내려갈 준비나 하자는 거야. 지영이가 그랬다고? 자기 엄마가 아프다는데 지영이는 어떻게 그렇게 무관심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깐 말이야. 장모님께서 연세가 있으셔서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어쩌나 나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지영이는 말만 빨리 내려가자고 하고 별로 초조해하는 것 같지도 않아. 원래 우리 세대 사람들이 몸이 아파도 병원에는 잘 안 가려고 하는 게 있긴 한데 아무튼 민호야, 사돈댁 가면 사돈 괜찮으신지 잘 챙겨드리고 혹시 가봤는데 상태가 좀 안 좋으신 것 같으면 병원에 안 가신다고 해도 꼭 병원 모시고 가야 돼. 알겠지? 응, 알겠어. 일단 장모님 댁에 도착해서 몸은 좀 어떤지 확인하고 엄마한테도 말해줄게. 그래 아들, 엄마는 이번에 너희가 못 내려와도 괜찮으니까 안사돈 잘 챙겨드리고. 엄마 이번 추석 때 못 내려갔어. 미안해. 일단 나 지금 바로 출발해야 되니까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아들과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와서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는 상상을 하며 목이 빠져라 추석 당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못 오게 됐다는 소식을 들으니 조금 김이 빠지긴 하더군요. 그래도 안사돈이 아프시다고 하니까 안사돈이 괜찮은지 확인하러 가는 게 사위와 딸로서는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사돈도 저처럼 몇 년 전 바깥사돈분을 하늘로 보내신 후로 혼자 지내고 있었거든요. 사람이 원래 아플 때 제일 서러운 법이잖아요. 저도 혼자 적적하게 사는 안사돈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고, 나이도 저보다 몇 살이 더 많으신데 갑자기 많이 아프다고 하니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아들과 며느리가 안사돈 댁에 가보니 생각보다 몸 상태가 괜찮으시다고 하더라고요. 큰 일이 생기지 않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맞는 첫 추석은 저 혼자 쓸쓸히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추석으로부터 3달 뒤 저희 남편의 첫 기일이 됐습니다. 남편의 첫 기일 제사이니 아들도 바쁜 와중에도 집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지영이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들한테 며느리는 어디 갔냐 물어보니 본인은 제사 같은 거 지내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아들한테 혼자 내려가라고 했다더군요. 민호야, 아니, 지영이는 어디 가고 너 혼자 내려온 거야? 아, 엄마. 그게 원래 지영이도 같이 내려오기로 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못 내려갈 것 같다고 하는 거야. 왜? 지영이한테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 거야? 그래도 시아버지 첫 기일인데 시간을 좀 냈으면 좋았을 텐데. 지영이가 따로 급한 일이 있는 건 아니고 원래 오늘 같이 내려가기로 하고 기차까지 예매 다 해놨는데 갑자기 내려가기 싫대. 내려가기 싫다는데 내가 강제로 끌고 갈 수도 없는 거고 뭐 어쩌겠어. 그럼 다른 급한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그냥 안 내려왔다는 거야? 너희 아빠 첫 기일인데? 자기는 제사 같은 거 지내기 싫대. 그런 거 왜 지내는지 이해도 못하겠고 그것 때문에 서울에서 전남까지 내려가야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자기는 못 내려가겠대.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니까 이해해 주려고. 사실 지영이랑 아빠랑 같이 보냈던 시간도 별로 없고 특별한 추억이 없으니까. 아니, 내가 하루 전에 와서 제사상을 차리라는 것도 아니고 음식도 다 내가 하고 그냥 너희 와서 같이 아빠 생각하고 얘기도 하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대?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매년 내려오는 건 힘들겠지만 오늘은 너희 아빠 첫 기일이잖아. 저도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저희 세대와 다르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젊은 세대들에게 옛날 방식을 강요할 생각도 없고요. 그래서 제 며느리에게 제사상을 차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남편 첫 제사상도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음식들 위주로 했고, 민호한테 물어봐서 며느리 지영이가 좋아하는 음식들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단지 제사가 싫어서 안 내려왔다니, 제가 며느리를 배려해 준 건 전혀 생각 못하고 저를 제사에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너무 실망스럽고 괘씸하더라고요. 제사 음식을 만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절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남편 첫 기일이니 내려와서 저와 같이 시간을 조금 보내달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도 제가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제가 아주 제사 음식 가지고 며느리를 괴롭히는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며느리한테 당장 전화해서 내가 평소에 얼마나 너를 배려해 주는데 너는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따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 첫 기일인데 굳이 분위기를 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아들과 둘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음식들을 먹으며 옛날 얘기를 하며 그렇게 그날 저녁을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설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작년 설과 추석 2번 다 아들과 며느리가 사돈네에 갔으니 이번엔 저희 집에 오겠지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번에도 못 내려온다고 하는 겁니다. 아들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전 바로 옆에 있는 며느리부터 바꿔보라고 했죠. 지영아, 이번에도 안 내려오고 친정에 갈 거라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원래 민호 씨랑 저랑 결혼할 때 합의를 봤었는데 설날 때는 친정에 가고 추석 때는 시댁에 가기로 했거든요. 그건 나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저번 추석 때는 우리 집에 올 차례인데 친정에 갔었잖니. 그럼 이번 설에는 시댁에 오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땐 저희 엄마가 갑자기 아프셔서 어쩔 수 없었어요. 친정엄마가 아프다는데 모른 척하고 어머니한테 내려갈 순 없는 거잖아요. 그래, 그건 나도 100번 1000번 이해하지. 당연히 친정엄마가 아프다고 하면 딸이 된 입장에서 친정엄마한테 가는 게 맞다고 나도 생각해. 내가 그걸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안사돈께서 아프셔서 저번 추석 때 안사돈한테 갔으면 이번 설 때는 우리 집에 오는 게 맞는 거잖아. 사실은 저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제 엄마가 전화 와서 또 몸이 안 좋아지셨다고 하셔서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 여기저기 아픈 곳들이 생기시나 봐요. 뭐라고? 또 아프시다고?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희 친정엄마가 아픈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뭔가 말씀하시는 게 좀 이상하신데요? 아니, 여러분들이 제 입장이라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안사돈이 연세가 좀 있다고는 하셔도 평소에 어디 아프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지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명절 연휴만 되면 몸이 안 좋아지시는 게 정말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저번 추석 때 안사돈께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셨다고 해서 저희 집에 내려올 차례인데 안사돈 댁에 아들과 며느리가 갔잖아요.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거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때도 아들이 막상 사돈 댁에 갔더니 열도 안 나고 몸이 멀쩡하다고 했거든요. 몇 시간 전에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전화했을 때는 다 죽어가던 사람이 단 몇 시간 만에 씻은 듯이 아프던 몸이 멀쩡해질 수가 있나요? 그때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별말 없이 넘어갔는데 이번엔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아니, 어머니? 너무 말씀 섭섭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만약 어머니께서 아프다고 하셨으면 저희도 당연히 어머니 괜찮으신지 걱정돼서 내려갔겠죠? 다른 이유도 아니고 친정엄마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지영아, 내가 다른 뜻을 가지고 한 말은 아니고 저번에도 그래서 민호가 내려갔더니 멀쩡하시다고 했잖아. 나도 우리 아들 보고 싶고 결혼하고 나서 너도 한 번도 못 봤으니 아쉬워서 그러는 거지. 올해 추석 때는 어머니께 내려가면 되잖아요. 명절이 이번 한 번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러세요? 아니, 나는 그냥 너희가 보고 싶어서. 그럼 이번 추석 때는 꼭 내려왔으면 좋겠어. 우리 남편 첫 제사 때도 안 내려오고 그러니 나도 사람인데 서운한 건 어쩔 수 없구나. 어머니! 그건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민호 씨한테 못 들으셨어요? 저는 제사 싫다고요. 요즘 세상에 누가 제사를 지내요? 진짜 돌아가신 아버님이 제삿날 어머니 댁에 오셔서 음식을 먹고 가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믿으시는 거냐고요? 지영아, 너 지금 말이 좀 심한 것 같구나. 내가 너한테 미리 와서 음식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절을 하라고 강요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같이 시간 좀 보내주는 게 그렇게 어렵니? 몇 년간 남편이 투병 생활하다 세상을 떠나고 혼자 남은 이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이번 추석 때 내려가서 같이 시간 보내드릴게요. 저는 그냥 제사라는 것 때문에 거기까지 내려가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더 할 말 없으시면 먼저 끊을게요. 올해 설 연휴 때도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안사돈이 또 아프다고 하니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된 게 안사돈은
연휴 때만 골라서 아프신 거냐는 말이 목 끝까지 나왔지만 억지로 그 말을 다시 목구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아픈데 그걸 이해도 못해주는 못난 시어머니처럼 보일까봐 하고 싶은 말을 꾹꾹 참았죠. 그래도 이번엔 진짜 안사돈이 아프신 걸 수도 있으니 아들 민호한테 확인차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안사돈께서는 좀 어떠시니? 몸이 많이 안 좋으셔? 아니, 엄마. 장모님 생각보단 괜찮으신 것 같은데, 우리 오기 전까지는 많이 아프셨는데, 지금은 좀 괜찮으시대. 아니, 너희가 그렇게 급하게 가야 할 정도로 많이 안 좋으셨던 분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몸이 멀쩡해질 수가 있는 건지 도저히 엄마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네. 살면서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는데. 에이, 설마 장모님이 거짓말 하시는 거겠어? 혼자 있으시다가, 그래도 우리가 오니까 마음도 좀 안정이 되고, 그러니 괜찮아지신 거겠지? 이번이 처음이면 엄마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는데 저번 추석 때도 그랬으니까 그렇지. 평소엔 멀쩡하시던 분이 왜 하필 명절 연휴만 되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 엄마 지영이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장모님이 그런 거짓말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굳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 명절 때 너희랑 보내고 싶으니까 그러는 거잖아. 엄마는 딱 봐도 왜 그러는지 눈에 훤한데. 엄마, 우리가 이번에도 엄마한테 못 내려가서 그건 정말 미안한데 그렇다고 엄마도 몸 안 좋다는 장모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 아플 때 뭐라고 하는 게 제일 서러운 거 엄마도 잘 알잖아. 올해 추석 때는 꼭 내려갈 테니까 그때 봐. 엄마는 이번 명절 때도 혼자서 보내야 하네. 정말 마음속으로는 안사돈이 꾀병을 부리고 있다고 100% 확신을 했는데 안사돈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으니 더 강하게 말하진 못했습니다. 그냥 이번에도 속는 셈치고 한 번 더 넘어가기로 했죠. 이번 추석 때는 아들과 며느리가 꼭 내려온다고 했으니 한 번만 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혼자 다짐을 했어요. 아무리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지만 만약 안사돈이 한 번 더 꾀병을 부려서 아들과 며느리를 명절 연휴 때 불러낸다면 저도 가만히 있진 않겠다고요. 제가 성격이 별난 건 절대 아니지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법이잖아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추석 연휴가 성큼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몇 달 전부터 추석 연휴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번 명절 때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보러 내려올지도 궁금했고, 명절 연휴만 되면 아프기 시작하던 안사도이 이번 연휴 때도 또 아프다고 할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보러 광주에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이번 추석 때는 엄마 보러 내려오는 거 맞지? 지영이도 같이 내려오는 거 맞고? 응, 엄마 추석 전날에 기차 예매해놨어. 아마 도착하면 12시쯤 될 것 같고, 이번엔 엄마 집에서 하루 자고 가려고. 지영이랑 같이 하루 자고 간다고? 엄마는 대환영이지. 아들 뭐 먹고 싶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만 해. 엄마가 다 만들어줄게. 그리고 지영이한테도 혹시 먹고 싶은 거 있는지 물어봐주고, 지영이는 아직 엄마가 만들어주는 음식 먹어본 적 없잖아. 응, 알겠어. 지영이도 아마 엄마가 만들어주는 음식 먹어보면 깜짝 놀랄걸? 지영이도 솔직히 장모님이 해주는 음식보다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더 맛있다고 생각할 거야. 그런 얘기 들으니까 엄마가 더 신경 써서 음식 만들어 놔야겠어. 아, 그리고 너희 하루 자고 가는 거면 근처에 어디 놀러라도 다녀올까? 너무 멀리 가진 않더라도 너랑 지영이랑 같이 바람도 쐬고 같이 커피도 한잔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우리도 좋지. 내일 도착하면 다시 연락할게. 엄마 보고 싶어. 아들과 며느리가 이번 연휴 때는 저를 보러 내려온다고 하니 마음속으로 무지 기쁘면서도 속으로 부끄러운 마음도 들더군요.
이때까지 내가 안사돈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싶어 어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안사돈이 어린애도 아니고 몸이 아픈 걸로 거짓말까지 치며 서울에 사는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낼 이유가 없는 건데 제가 아들과 며느리를 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오해한 것 같아 너무 죄송했죠. 아들이 낮 12시쯤 광주에 도착한다고 했으니 그 전에 음식들을 다 준비해 놓으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한테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지금쯤 출발한다고 저한테 전해주려고 전화를 하는 건가 싶어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한데 오늘 엄마한테 못 갈 것 같아. 아니, 엄마가 너희들 먹이려고 어제 장도 다 봐놓고 지금 열심히 음식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못 온다고 하면 어떡해?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장모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 뭐라고? 안사돈이 지금 이 시간에 너희 집에 왔다고? 어제 저녁에 서울에 도착해서 친구 집에서 하루 자고 지금 오신 거래. 왜 미리 말씀도 안 하고 갑자기 찾아오셨냐니까. 딸 보러 오는데 이유가 있냐고 혼을 내시는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번 연휴 때는 엄마 보러 가는 거 다 아실 텐데 말이야. 아니,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너희 보러 온 거라고? 그렇게 보고 싶으면 어제 와도 되고 그저께 와도 되는 걸 왜 하필 명절 연휴 시작할 때 맞춰서 오고 난리야. 내가 정말 보자 하니까 사람을 우습게 보내 정말. 내가 장모님한테 지금 기차도 다 예매해놨고 이번 연휴 때는 꼭 엄마 보러 간다고 약속했다고 말씀드려도 그러면 너희 다녀올 때까지 우리 집에서 그냥 기다리겠다고 갈 테면 가라고 하시니까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니, 그러면 지영이는 뭐래? 지영이도 이번엔 꼭 나한테 내려가야 한다고 안사돈한테 얘기했어? 그래도 친정엄마가 집에 찾아왔는데 혼자 놔두고 광주까지 내려갈 순 없지 않겠냐고. 나보고 혼자 엄마 보러 다녀오래. 엄마를 집에 혼자 놔두고 며칠씩 다녀올 순 없는 거 아니냐고 말이야. 연휴만 되면 아프다고 사기치고 너희를 그렇게 불러대더만 이번엔 아예 작정을 하고 너희 집에 찾아온 거네. 엄마도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어. 내가 정말 며느리랑 안사돈하고 잘 지내보려고 많이 참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사람을 정말 만만히 봐도 정도가 있지. 날 뭐로 보는 거야? 아니 엄마,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장모님이 일단 찾아오셨는데 내가 내쫓을 수도 없잖아. 지영이 걔도 참 웃기네 정말. 진짜 안사돈이 지영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기다려봐. 내가 지금 당장 너희 집으로 갈 거니까. 지금 우리 집으로 온다고? 광주에서 서울까지? 연휴라서 기차표도 없어 엄마. 일단 이번 한 번만 참고 넘어가면 안 될까? 내가 장모님한테 진짜 이러시면 안 된다고 잘 얘기해 놓을게. 민호야, 안사돈한테 그 말이 통할 것 같아? 그렇게 좋게 얘기해서 해결될 사람이었으면 오늘 너희 집에 찾아오지도 않았어. 너희 결혼할 때 추석 설날 번갈아 가면서 사돈댁 가고 우리 집 가기로 합의 본 거잖아. 내가 그걸 몇 번씩이나 양보했는데 안사돈이 그렇게 나오면 안 되지. 지금 바로 올라갈 거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 아니 엄마 뭐 어떻게 오려고? 지금 기차표도 없고 버스표도 없다니까. 연휴 때는 미리미리 표 안 끊어 놓으면 표 구하지도 못해. 기차랑 버스 없으면 서울까지 못 가. 지금 그냥 택시 잡고 갈 거니까 그냥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 안사돈 보고도 각오하라고 전해. 택시를 타고 광주에서 서울까지 올라온다고? 저는 늘 한 푼 두 푼 아끼는 게 습관이 된 사람입니다. 살면서 택시를 타본 적은 정말 손에 꼽을 만큼 적어요. 하지만 지금은 택시비가 얼마가 나오든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아들 집에 찾아가서 정신 나간 안사돈과 뻔뻔한 며느리의 버릇을 고쳐버리고야 말겠다 생각했습니다. 무려 30만 원 가까운 택시 요금이 나왔지만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달려 해가 지기 전에 아들네에 도착을 했죠.
배를 아무리 눌러도 안에서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때 인터폰으로 며느리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미리 말씀도 안 하시고 갑자기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그러는 안사돈은 미리 얘기도 안 하고 찾아왔는데 왜 지금 안에 있는 거야? 어서 문 열어. 아니요. 저는 미리 얘기 안 하고 오신 분한테는 문 안 열어드려요. 그만 돌아가세요. 안사돈도 오늘 말도 안 하고 갑자기 찾아오신 거 아니냐고. 이웃들 다 들으라고. 소리 지르기 전에 어서 문 열어. 아니 왜 광주에서 서울까지 오신 거예요? 친정 엄마가 먼저 온 거 다 아시면서 이렇게 불쑥 찾아오시면 어떡하냐고요? 민호야, 엄마 왔는데 문 안 열고 뭐해? 너까지 엄마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거야? 엄마 목 아프니까 더 말하게 만들지 말고 일단 문부터 열어봐.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아들과 며느리 집에 갔지만 한 번도 안 헤매고 잘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 집은 제 집이기 때문이에요. 아들과 며느리가 살고 있지만 엄연히 제 명의로 된 제 집입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고작 얼마 됐다고 벌써 서울에 집을 살 순 없는 거니까요. 게다가 며느리는 결혼 전에 모아놓은 돈도 없었고 안사돈이 경제적으로 도와줄 상황도 아니어서 집도 제가 해주고 혼수도 모두 제가 해줬어요. 제가 한 푼 두 푼 피땀 흘려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악착같이 모았던 돈이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그래도 조금은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집을 빌려주고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사실 제가 죽으면 당연히 아들이 물려받을 거였기 때문에 나중에 손주를 보게 되면 그때 미리 명의를 넘겨줄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집에 내가 들어가겠다는데 문을 안 열어주다니요. 엄마, 지금 엄마가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서 조금만 진정되면 열어줄게. 민호야, 엄마 화 많이 안 났어. 일단 안사돈 만나서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으니까 어서 문 열어. 장모님이랑 얘기할 거면 전화로 해도 되잖아. 왜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당황스럽게. 전화로 해야 할 얘기가 있고 만나서 해야 될 이야기가 있는 거야. 엄마가 이때까지 몇 번이나 양보했니? 명절 연휴 때마다 아프다고 거짓말 치면서 나한테 못 오게 만든 거 엄마가 다 이해하고 넘어갔잖아. 이번엔 아예 말도 없이 당일날 너희 집에 찾아오는 안사돈 신보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니까 빨리 문 열어. 엄마, 그럼 진짜 장모님하고 싸우거나 하면 안 돼. 일단 문은 열어줄 테니까 장모님하고 차분하게 얘기할 수 있지? 민호야, 지금 집 밖에 있어야 할 사람은 엄마가 아니고 안사돈이야. 내가 지금 문 밖에서 왜 이러고 있어야 돼? 민호 씨, 문 열지 마세요. 진짜 마음대로 문 열면 민호 씨랑 바로 이혼이에요. 아니, 지영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도 엄마가 서울까지 왔는데 문전박대를 하라는 말이에요. 장모님 오셨을 때는 문 잘만 열어줬잖아요. 지금 어머님께서 화나신 거 안 보여요? 문 열어줬다가 제가 무슨 꼴을 당할 줄 알고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일 없도록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도 일단 문을 열어드려야겠어요. 우여곡절 끝에 아들 집에 들어가자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안사돈이 잠시 놀러 온 게 아니라 아들 집에서 직접 음식까지 다 만들어서 차례를 지냈더라고요. 거실 한편에 놓인 제사 그릇들과 향을 보니 아들 집에서 차례를 지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아예 명절을 아들 집에서 아들 며느리랑 보내고 싶었던 것이고 그러려고 작정을 하고 온 거였죠. 안사돈 이리 와서 저랑 얘기 좀 해요.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제가 이때까지 저를 무시하고 안사돈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 다 넘어가 줬는데 사람이 정도라는 게 있지. 어떻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일 수가 있는 거냐고요. 제가 뭐 못할 짓이라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딸 보러 내 딸 집에 왔는데 왜 그거 가지고 난리예요? 그게 그렇게 불만이면 저보다 먼저 올라오시지 그랬어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당신 딸 집이에요? 여기 내 집이에요. 내 집. 내 명의로 된 내 집이라고요. 나는 아직도 40년 넘은 좁은 아파트에 살지만
자식 새끼만큼은 괜찮은 데서 지내라고.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사준 내 아파트라고요. 좋은 말로 할 때 지금 당장 나가세요. 아니,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내가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갈 바보처럼 보여요? 그리고 우리 딸이 당신 보러 광주까지 내려가기 싫어하는 거 다 알면서 왜 자꾸 내려오라 강요를 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며느리를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하고 있어? 뭐라고? 야, 이 사람아. 내가 당신 딸한테 아무것도 시킨 것도 없는데 종처럼 부려먹긴 뭘 부려먹었다는 거야? 맨날 당하고 사는 건 나야. 매번 배려해주니깐 아주 사람을 호구로 보내. 어머님, 그만하세요. 왜 굳이 서울까지 올라와서 행패를 부리시는 거예요? 민호 씨 빨리 어머니 좀 어떻게 해봐요. 즐거운 명절을 다 망치고 계시잖아요. 엄마 지금 너무 흥분하신 것 같으니깐 나랑 같이 나가서 바람이라도 좀 쐬고 올까? 조금 진정시킬 겸. 민호야, 이거 안 놔. 엄마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너는 네 엄마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엄마를 도와주진 못할 망정 아예 사돈편에 서겠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리고 지영아, 너도 참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제사 같은 거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고. 우리 남편 첫 끼일 때도 안 왔잖아. 내가 너 힘들고 피곤할까봐 너 배려해서 음식도 하지 말고 잠시 와서 같이 저녁 먹고 시간만 보내고 가라는 것도 싫다고 했던 게 너잖아. 근데 너희 엄마랑 차례 지내는 건 뭐야? 너 제사 같은 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다면서. 그건 남의 집 제사고 이건 우리 집 제사니까 그렇죠? 제가 민호 씨랑 결혼했다고 해서 민호 씨 집안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너 방금 뭐라고 했어? 남의 집 제사? 그러는 너는 왜 남의 집 사람이 사준 집에서 사는 거야? 지금 당장 짐 빼고. 며느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얼굴에 차례 지낼 때 만든 전이 날라오더라고요. 얼굴에 맞고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눅눅한 전이 제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가더군요. 지금 무슨 일이 난 건가 사태를 파악해 보려고 하는데 얼굴로 또 다시 전이 날라왔습니다. 지영이가 왜 너희 집 제사에 참석을 해야 해? 당신이 뭔데 우리 딸한테 참석을 하라 마라 강요를 하는 거냐고? 어디서 못 배워먹은 짓을 하고 있어? 이 인간이 미쳤나?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당신 남편 제사에 가는 건 괜찮고 우리 남편 제사에 오는 건 안 된다는 말이야? 진짜 더 이상 말로 해선 안 되겠네. 야, 너 이리 와! 얼굴에 모듬전을 맞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저는 곧장 안사돈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습니다. 안사돈도 곧장 손톱으로 제 얼굴을 핥히었고요. 더 가관인 건 며느리조차 자기 엄마 편을 들고 둘이서 같이 제 머리채와 얼굴을 쥐어뜯고 있는데 저희 아들은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하고 있는 겁니다.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다가 제가 결국 두 명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나뒹굴게 되자 그때서야 그 둘을 말리더군요. 민호야, 너 엄마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내가 진짜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서서 구경만 하고 있을 수가 있냐고. 아니 그러니까 엄마가 집에 들어오면 이렇게 싸움 날 것 같으니까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잖아. 야, 김민호! 지금 싸움이 난 게 엄마 때문이라는 거야? 이때까지 엄마가 참으면서 당하고만 있었던 건 생각도 못하고 엄마가 사돈이랑 며느리한테 한 소리 했다고. 엄마 잘못이라는 거니? 엄마가 못할 말이라도 했어? 이 정도 얘기도 못하는 거냐고. 아니 왜 괜히 우리 집에 찾아와서 싸움을 만드냐는 말이지. 엄마가 우리 집까지 안 왔으면 오늘 이렇게 싸움 날 일이 애초에 없잖아. 넌 지금 너희 장모가 엄마 얼굴에 전을 집어던졌는데 그걸 보고도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지금까지 사돈이랑 며느리가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만 했었으면 엄마가 이 멀리까지 택시를 타고 왔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 집이 어떻게 네 집이야? 어떻게 네 집이냐고? 엄마가 나랑 지영이 보고 여기서 살라고 했잖아. 손주 생기면 명의도 넘겨줄 거라면서. 그래, 그러려고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아니야.
내가 미쳤다고. 피땀 흘려가며 모은 돈을 자식된 도리도 못하는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줄 수는 없지. 지금 바로 나가. 1분 안에 짐 챙길 거 다 챙겨서 지금 바로 나가. 그렇다고 1분 만에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게 세상에 어딨어? 진짜 치사하게 집 가지고 그럴 거야? 뭐, 치사하게? 치사하다는 말은 너희 장모랑 와이프한테나 해. 엄마는 참을 만큼 참았는데 이젠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너희 인생은 너희가 알아서 살아. 그리고 최지영, 너도 연휴 끝나면 회사 못 나갈 줄 알아.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제가 제 회사에 왜 못 나가요? 그걸 몰라서 물어. 네가 그래도 내 며느리라고. 어떻게든 취업시켜주려고 친구네 회사에 부탁해서 자리 없다는데 네 자리 만들어준 거야. 고마운 줄 모르면 그게 동물이지 사람이야? 내가 친구한테 말해서 더 이상 너 안 써도 된다고 말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집이랑 직장으로 저를 협박하시는 거냐고요? 협박인지 아닌지 두고 보면 알 거야. 내가 지금 말로만 하고 가만히 있을 것처럼 보이니? 아니, 사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딸한테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 회사에도 못 나가게 만드는 건 심한 거 아니에요? 조금 전까지 내 머리채 쥐어뜯을 때는 욕하고 반말하고 난리더니 내가 너희 딸 가만 안 둘 거라고 하니까 이제는 다시 존댓말이 나오나 봐.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야. 나도 더 이상 말로만은 하지 않을 거니까 너희 집에 데리고 가서 살게 하던지 이 알아서 해. 아니, 지금 서로 너무 흥분해서 이러는 것 같은데 아까 저도 조금 화가 나서 얼굴에 전을 집어던진 건 사과드릴게요. 정식으로 사과드릴 테니까 집에서 나가라는 얘기는 안 했으면 해요. 아들과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제발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냐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특별히 하루 더 시간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때까지 너희가 살던 집이니 내일까지 이삿짐 싸고 짐 싹 빼놔라고 했죠. 안사돈까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할 테니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되겠냐고 싹싹 빌더라고요. 저는 한마디 대답도 안 하고 다시 광주로 내려왔습니다. 정말이지 이런 배은망덕한 아들과 며느리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사돈과 며느리가 제 얼굴을 핥히고 머리채를 쥐어뜯은 것도 아프지만 제 마음 속 상처가 훨씬 더 아프네요. 어느 날보다 즐거워야 할 추석 명절이 이렇게 된 것도 슬프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사람 대접 못 받으며 무시당한 것도 너무 화가 나고 슬프네요. 사람이 잘해주려고 하면 오히려 만만하게 보는 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인가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배려해주고 퍼주지 말고 어느 정도 자기 주장은 하면서 살았으면 하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 사연을 올려주신 채널 운영자분에게도 감사드리고 다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